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오승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수고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총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면총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궐 안건 보고받으시고 VR 안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의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는 계속해서 회원들과 함께 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총회가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서 서면 총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면 결의로 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께 개인별 전자메일로 이미 회의 자료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문을 참조해 주시고 결과를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총회 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내용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개인정보 유출, 취약전 점검 및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부의안건으로서는 정관 개정안, 임원 서면의건, 임원 등기 변경의 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부의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첫 번째, 복지국가 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 발족에 관한 건입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20대 대선에서 복지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사회복지연대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복지국가 실천연대는 복지국가를 바라는 전국 단위 사회복지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특별히 복지국가 실천연대에서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으로서는 단기적 노력이 아닌 세대에 걸친 노력, 국지적 노력이 아닌 광범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복지권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 실천연대에서는 사회복지 2019년 6월달에 이루어졌던 사회복지 정책대회 연대 정신을 총선 지원단을 운영한 데 이어 대통령 선거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였습니다. 현재 이 복지국가 실천연대에 가입한 회원단체는 총 20개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국 직능 및 학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명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사회복지공제 강성경 이사장, 그리고 아동청소년 그룹홈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동대표단 4명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 실천연대에서는 대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저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정책담론단으로서는 단장으로 가톨릭대 김동혜 교수님과 우리 연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각 학회의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분과, 조직재정분과, 홍보교육분과, 대외협력분과 총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17개 지방협회 시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6월 10일 날 우리 협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오후 1시에 대선특별위원회 발족과 관련된 영상이 송출되었고 현재 9,700여의 회원이 조회해 주셨고 1,250건의 댓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혹시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한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들이 대통령을 출마 선언한 각 후보들이 어떠한 복지국가에 대한 소명과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어떤 발언을 해 주셨는지 꼭 참고해 주시고 10,000명의 회원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에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후보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생각,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기본 생각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릴 두 번째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점검 및 특별감사와 관련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즉 협회 전산직 담당자들이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의 외부에서 빙을 통한 검색 사이트의 검색 로봇에 의해서 웹회원 관리자 페이지가 빙 검색 사이트에 노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는 검색되지 않았지만 빙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어서 홈페이지 회원, 개인 그리고 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화면이 노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14시 39분 인터넷진흥원 탐지조사팀에서 유선으로 유출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협회 노출 페이지를 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18시 05분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였습니다. 18시 36분 보건복지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항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서 회원 개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를 공지하고 이메일을 통지하였습니다. 총 61만 2,438건의 회원들에게 웹회원용 이메일 주소가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 월요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 예방 안내를 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중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회원 14만 5천 명에게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유출 후 5일 이내에 개인별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협회에서는 개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안내를 진행하여 개인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메일과 안내를 드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에게 있어서는 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여러가지 스팸 문자, 스팸 메일이 많이 온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협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었고 시스템 로그 분석, 시스템 취약점 점검,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누가 접속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해야 될 로그 정보가 많은 관계로 추후 분석하여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이 분석 결과는 회신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의 결과 매우 미흡 이러한 상황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5월 31일까지 조치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 유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특별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유출 경위 및 파악 처리 내용, 웹 방화 및 웹서버 로그 분석, 개인정보 보호 처리 위탁 및 보안 관련 계약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기술적인 분석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유출 항목은 성명,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명입니다. 혹시
휴대폰 번호를 협회에 남기지 않은 회원의 경우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협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관리자 페이지를 삭제하고 다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별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관리 계획에 있어서 일정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재난 및 재해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접근 권한에 대해서 개인정보 또는 비밀보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제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접근 통제에 있어서도 VPN, 외부에서 접속할 때 VPN 안전한 접속수단, 인증수단이 조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접근 통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연락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조치하여야 하나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암호화 구간, 고유 식별 정보나 비밀번호 선택 시 암호화가 되어야 되나 암호화되지 못한다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하거나 보관되어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 전산 시스템은 08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 소스,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의 원천이 협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개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발사가 부도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금년에 다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 완료가 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요구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회에 특별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또 여러가지 것들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안이 마무리될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진행 계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별검사에 따른 사후 조치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 협회에 요구한 사항들이 행정처분 공문이 발송되어서 3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추가 보안 사항 발생 시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시총회 부의 안건 3가지 중 첫 번째 1호의 안 정관 개정의 안입니다. 정관 개정의 안은 15조 4항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되었습니다. 15조 4항에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혼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13조 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 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여기서 규정된 13조 3호가 지난번 총회에서 사무총장 직 신설에 따라서 13조 4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으로 인해서 13조 3호로 그대로 변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13조 4호로 바꿔야 될 상황이 발생하여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께 정강 변경을 요청드렸습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13조 4호로 3호를 4호로 변경하는 용어 자꾸 수정의 건입니다.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관의 별지 기본재산 목록에 대해서 협회 중앙협회 사무실이 위치한 영등포구 물레동 20길 60에 저희가
10억 9천만 원으로 매입을 하였고, 이때 매입 시 부채 장기 차입금 7억 원을 총회 승인을 거쳐서 매입 부채로 저희가 정관에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 7억을 일괄 상환함에 따라서 이 장기 차입금 금액을 삭제하는 것도 이번 총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저희가 정관의 재산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 별지 재산 목록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의원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의 안건은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회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전북회장이 중앙협회 수석 부회장을 겸직하는 관계로 공석인 수입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 전북협회장은 6월 16일 당선되어서 당선 확정일로부터 2023년 2월 29일까지 저희 정관에 따라 잔여 임기의 전북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북회장이 맡았던 수석 부회장으로는 강원협회장이신 변영애 회장을 수석 부회장으로 모셨고, 부회장 남은 한 자리에서는 대구협회장이신 김석표 회장님을 부회장으로 모셨고, 우리 지방 회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 총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총회 의결로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 당연직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원 등기 변경의 건입니다. 전북사회복지사 협회장 변경에 따라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등기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3일 전북사회복지사 협회장 사임과 회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이원식 당선인을 신임인사, 당연직 이사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당선 확정일인 6월 16일부터 임기는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 등기에 따른 등기 변경의 건입니다. 이렇게 보고사항 2가지, 부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에 관하여 정관 개정안, 임원 서면의 건, 임원 등기 변경에 관한 건을 찬성, 반대 표시해 주셔서 전자투표로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스로 서명 또는 날인 후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백신을 많이 접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전 국민의 60% 이상 백신 접종이 되면 우리 협회 정기총회나 여러가지 모임도 대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백신 접종할 때까지 조금 더 참아주시고,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총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다양한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복지국가 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각 후보들, 각 정당들과의 지속적인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중앙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중앙협회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시총회로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